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인물은요. 현대 과학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비리 스캔들로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정말 거대한 모순덩어리 같은 사람,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모든 게 무너진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가 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죠. 이 질문이 바로 베이컨의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생각의 시대를 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야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베이컨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창조주의 영광과 인류의 구제를 위한 풍요로운 보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에게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쌓아두는 장식품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더 편하고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게 그의 모든 생각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베이컨이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런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의 어린 시절과 그가 마주했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말이죠. 학문의 세계라고 하면 그냥 전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였죠. 그런데 고작 12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간 이 꼬마 천재의 눈에는 이게 영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아니, 이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들 말이 맞다고 확인만 하는 거잖아. 바로 이 의심에서부터 거대한 혁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이컨은 그냥 조용히 책만 파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평생을 권력을 좇은 아주 야심 넘치는 정치가이기도 했죠. 그가 어떻게 권력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기사 자귀도 받고 법무장관을 거쳐서 마침내 1618년에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높은 법관 자리, 바로 대법관 자리에 오릅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딱 서게 된 순간이었죠. 근데 있잖아요. 모든 주인공에겐 라이벌이 있는 법이죠. 베이컨에게도 평생의 숙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코크. 이 두 사람은 그냥 라이벌이 아니었어요. 법정에서 또 정치판에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평생을 싸웠고 결국 이 지독한 관계가 베이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베이컨이 어떻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말이죠. 정말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바이카운트 세인트 올번스라는 아주 높은 귀족 자격까지 받은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바로 그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23건. 이게 그에게 제기된 부패 혐의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한 게 누구였겠어요? 네, 바로 그의 숙적, 코크였죠. 베이컨이 재판 당사자들한테 뇌물을 받았다고 고발한 건데요. 당시엔 선물을 받는 게 일종의 관행이긴 했다는데 그의 정적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죠. 결국 베이컨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의회에 보낸 자백서에 이런 말을 남겨요. 부러진 갈대에 자비를 베푸소서.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절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처벌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벌금에 악명 높은 런던 탑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물론 왕의 도움으로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 공직에 나갈 수도 의회에 앉을 수도 없게 된 거. 이건 정치인 베이컨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렇게 그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강제 은퇴가 어떻게 보면 그를 정치라는 감옥에서 풀어준 셈이 된 거죠. 드디어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진짜 작업, 바로 철학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베이컨이 대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해냈는지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그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했을까요? 핵심 차이는 간단합니다. 옛날 방식, 그러니까 연역법은 정답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랑 비슷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맞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으니까 이게 진리야. 이런 식이죠. 근데 베이컨은 아니 잠깐만 순서가 틀렸잖아 라고 외친 거예요. 일단 아무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서 결론을 만들어가자. 이게 바로 귀납법입니다. 생각의 순서를 180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베이컨이 우리 현대인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과학적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작인 신기권에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이제 옛날 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그만 좀 보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실험해서 알아내자고요. 베이컨이 제안한 방법은 아주 명확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일단 그냥 보세요. 자연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둘째, 그걸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셋째, 혹시 이런 규칙이 있는 거 아닐까 하고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진짜 그런지 아닌지 실험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연구 과정이랑 똑같죠? 이 모든 게 바로 베이컨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베이컨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참, 이 사람은 가는 길마저도 정말 베이컨다웠다고 할까요? 그의 죽음에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숨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생각은 그가 죽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세상을 바꿨습니다. 영국의 왕립학회도 베이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고요.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그를 거의 영웅처럼 떠받들었죠. 심지어 나폴레옹 법정 같은 현대 법체계에도 그의 영향이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게 뭔지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그의 인생을 위한 최고의 엔딩씬 같아요. 1626년 4월, 아직 쌀쌀한 날이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던 베이컨의 머리에 갑자기 한 가지 호기심이 스칩니다. 눈으로 고기를 썩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당장 마차를 세워서 닭 한 마리를 구해요.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직접 닭 뱃속에 눈을 꾹꾹 채워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차가운 눈을 만지다가 그만 덜덜 떨리는 심한 오한에 걸리고 만 겁니다. 이게 결국 폐렴으로 이어져서 그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죽어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실험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임종의 자리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하나 구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실험 말이야,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진정한 의미의 과학자였던 거죠. 베이컨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부패 스캔들 없이 평생 대법관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과연 인류의 지성사를 바꾼 이 위대한 생각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대한 성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프랜시스 베이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